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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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기대하고 오진 않았는데 꽃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누구냐 너? 가을이 오면 봄바람이 날리며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춘 네, 보신 것처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하순에 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원인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맹소영 기상 칼럼 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평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높은 겁니까? 지금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26.2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이었는데요. 1940년 11월 6일, 그러니까 초반에 26.2도를 기록한 네. 이후에 거의 한 50년이 아니면 60년이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습니다. 예. 추위가 더 일찍 찾아온다는 강원도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은 더 두드러졌는데요. 네. 원주는 22.4도, 홍천 21.8도, 대관령도 20도에 가까운 18.8도. 네. 그리고 뭐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은 이맘때면은 비보다는 눈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보통은 한 영하 2, 3도 선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철원은 여전히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네. 눈보다는 비의 형태로 내리는 그런 이상 고온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원래 이맘때가 되면 스키장 개장 소식도 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도 하고 이런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말하는 게 날씨가 왜 이러냐라는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서울은 보통 중순 이후가 지나고 나면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보통인데요. 근데 지난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낮 최고 기온의 평균값을 살펴보니까 예. 서울이 16.7도 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날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절이 얼마나 덥냐면 한 달 이상 늦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도 가장 더운 그런 11월의 날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아니 그렇다면 이제 한 달 정도 늦게 따라온다는 거는 12월이 되면은 예년 11월 날씨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앞서 이제 짧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예.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계속해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오가는 그게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올 겨울이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라고 해서 겨울이 좀 따뜻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해는 또 눈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요. 내리기도 하고요. 또 추운 겨울인데 일단은 기상청의 장기 예측 전망에 따르면 네. 일단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낮을 확률로 각각 40%, 그러니까 높을 20%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이렇게 춥다라고 해서 눈이 많이 내리느냐?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강수량을 또 비교적 많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좀 12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눈다운 눈이 내리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단하기 힘든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초래된 요즘의 날씨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기온 현상으로 모기도 많은데 꿀벌도 실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78억 마리가 집단 폐사를 했는데 꿀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 교란도 오고 병충해 피해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78억 마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벌의 한 1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꿀벌의 개체 수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꿀벌의 경우에는 꽃에서 꿀을 채집해서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꿀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 엄청난 타격, 그쵸. 이런 농작물의 생산에도 엄청난 타격을 이룰 수 있고요. 예.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식량난에 굉장히 극심한 어떤 기후 변화에 초래되는 문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태
생태계의 어떤 교란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적인 그런 측면도 고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아까 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날씨가 요즘이라고 하셨는데 예년에는 막 올 겨울은 예전보다 추울 거, 올 여름은 더울 거, 뭐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은 좀 추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니냐라고 해서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 라니냐가 이어지게 예. 되면은 보통 이 동아시아 쪽, 한반도, 우리나라 지역 쪽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오는 경우들이 과거의 관측에 따라서 통계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니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보통 트리플 라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라니냐 형태에서는 겨울이 추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11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상 고온 그리고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날씨라고 하는 거는 당장 내일의 앞일도 네. 좀 내다보기 힘든 정도의 그런 예측. 그러니까 너무 예보가 왜 이렇게 안 맞느냐라고 네. 불평하기보다는 정말 그런 예측하기가 힘든 날씨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이상기후, 기후 변화로 우리 정말 식생활이나 식량량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 곳곳에서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패딩 같은 경우도 패션 업계에서는 안 팔리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보통 이 패션 업계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2계절이나 앞서갑니다. 지금 네. 우리는 겨울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 패션 업계 쪽에서는 봄을 지나서 아마 여름을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뭐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네. 날씨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산업 부분에서는 특히 장기적인 예측이 조금 힘든 그런 기상 전망들에 대해서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이 클 텐데요. 우리가 보통 날씨가 추우면은 그냥 따뜻한 옷을 예.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한 9도에서 11도 선에서 트렌치 코트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5도에서 8도 정도에서 이제 코트, 자켓이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좀 패딩과 예. 그리고 코트의 옷들을 좀 입기 시작하는 그런 이런 자료들은 결국에는 과거에 관측돼 있던 기상 자료와 매출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어떻게 보면 날씨 경영에 축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통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이 힘든 상태가 네.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유통업계 쪽에서는 이런 이상 고온 그리고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뭐 올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또 폭설 대신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네.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요. 일단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가을비는 내복한벌이라고 해서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여전히 평년값을 좀 웃도는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네. 다음 주면 이제 12월에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죠. 네.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월요일과 화요일쯤에 전국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거거든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또 워낙 포근했던 탓이기 때문에 네. 거의 체감하는 온도는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그러겠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의 추위는 좀 상대적인 추위가 굉장히 크다는 점.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두툼한 옷을 좀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겨울의 상황은 좀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